예감이 좋아. 건축사 김우철. 강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소에 건축주 한 분이 방문하셨어요. 이 건축주분께서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시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예, 시공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건 예,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 부분을 보고 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 건축주가 마음에 안 들으셨던 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계비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설계자 찾지도 않고 그냥 시공사하고 계약하면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다 해준다. 라는 이런 이제 장점, 메리트를 듣고 이 시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건축주께서는 설계 과정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이런 공간들이 안 나와서 불만을 가지고 시공사와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러블이 돼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라는. 아마 시공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좀 있었던 시공사인데 예, 또 시공에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설계 과정에서 이제 서로 트러블이 생긴 케이스가 되겠네요. 근데 이분들도 계약 해지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의 비용들을 많이 손실이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이런 3천 비용들을 이상이 지금 되는 손실을 가지고 있는 고스란히 거잖아요.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맞아요. 4, 예. 5천을 포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4, 5천 또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이제 집에서 살아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문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예전에도 저희가 그 유튜브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설계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면은 인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각 시공사에게 견적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시공을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준공에 다다릅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밟았을 때 장단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밟는다는 의미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각각이 하는 일에 정확한 의미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각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시공자는 설계자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곡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시공자거든요. 예. 그러면 연주 이전에 이 곡을 쓰는 작업인 설계부터 진행이 돼야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하고 함께 이제 설계 의도에 대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건축주께서 요구하시는 건축주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설계자가 제안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시공까지 이어지고 공간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설계자는 작성된 설계 도서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돼서 시공자가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네요. 네, 그 설계자가 시공자가 잘 지어지는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 건축주분들께서 왜 시공사를 먼저 이렇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이 시공사를 찾아가면 좋은 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사례를 토대로 해서 그 건축주분도 시공사를 찾아가면은 설계비를 싸게 해줄 수 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축주 본인도 아끼고 싶은 그 설계비를 시공사에서는
그만큼 설계비 지불해서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면 설계의 품질은 저하가 되는 건 너무 자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진 집들을 누가 시공을 했어라고 듣고 그 시공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게 이제 건축물이 우리 집이 잘 지어졌다면은 그거는 기준이 되는 설계 도서가 잘 작성이 돼서 설계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서 시공자가 그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경우인데 그렇다면은 시공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설계 도서의 퀄리티, 품질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설계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시공자를 찾아가면 설계까지 다 해준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사에 찾아가면은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와 관계가 있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설계 도서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때는 기본 도면 플러스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도면 정도겠죠. 퀄리티 있는 도면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라면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서라도 좀 설계 도서의 품질을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설계 도서의 품질을 높인다는 건 시공자들한테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도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지 않으면 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네. 소지가 또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작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도서에 예를 들면은 설계 도서에 목재라고 써 있는데 이 목재가 어떤 목재인지 종류 같은 경우도 시공자는 당연히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목재를 선택을 할 것이고 건축주는 우리 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자가 좋은 목재를 써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게 시공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서로 간에 생각이 틀려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시공자를 먼저 찾아간다. 일단 원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장점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 예. 시공자가 기본 타입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카탈로그 건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타입들을 보유한 시공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시공사마다 백화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옷이 있듯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해서 쭉 그 회사에서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타입별로 모델들이 있어요. 네. 건축주는 그거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것으로 지을래요 하면은 시공자가 거기에 맞춰서 일사천리로 쭉 진행을 해준다라는. 그러면 기간도 절약되고 기존에 그와 유사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노하우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네, 이 집을 짓는다는 건 사실 정답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서 또 그렇게 타입에 맞춰서 예.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업체들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이렇게 할 때 단점이 업체가 이윤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터무니없는 가격에 건축주는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건축주가 요구한 공간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설계 방향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또 이제 시공을 먼저 찾아가게 되면 이 시공사가 예. 어떤 나하고 결이 맞는 시공자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어쩌면 예. 큰 단위의 계약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방식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시공자들을 관찰하는 좀 안전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업체이더라도 설계와 시공 계약을 따로따로 해서 먼저 설계 계약을 하면서 설계 과정에서 이 업체가 신뢰가 가는 업체인지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설계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시공 계약을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건축주가 만일에 있을 이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절차가 되겠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시공사를 먼저 찾아가도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시공사가 나를 정말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설계에 대해서 공간적인 센스, 감각이 있는 이런 업체,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을 때 건축주께서는 그런 업체들을 지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집을 지을 때는 너무도 당연히 설계자부터 찾아가서 일단 저와 우리 가족이 예. 정말 살아갈 공간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고 그렇게 작성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 예. 좋은 시공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다소 이제 두 번 발품을 팔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설계자를 만나고 다시 또 그 설계 도서를 가지고 시공자를 만나야 되는 그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게 행복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 과정이 번거로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설계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시공자를 또 내가 만날 것인가, 네. 그 과정에서 좀 가슴 두근거리면서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원칙의 입각에서 집을 지으시려면 먼저 좋은 설계자를 선택을 해서 그 설계자와 처음부터 준공 때까지 계속 집 짓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해서 좋은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자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